전현규의 도시개발TV입니다. 투기과일지구에 있어서의 조합원의 지위가 금지된다 라는 것이고,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서 지위가 승계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투기과일지구의 예외 규정 중에서 2호 39조 2항에서의 2호, 3호, 4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호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상속이야 누가 갑자기 직계 존속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이 넘어오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누가 예정을 하지 않은 거겠죠. 어쨌든 상속을 통해서 전 세대가 다 따라와서 해당 주택을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Q&A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거냐면은 2005년도 건데, 2005년도 당시에 이 조문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조합원인 아버지가, 물론 여기서는 재건축 조합원이에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재개발은 해당이 안 됐었죠. 조합원인 아버지가 2003년 12월 5일 날 사망을 해가지고 자녀가 2004년도 5월 18일 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하면은 자녀가 조합원의 지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2003년도 12월 31일 날 개정된 당시에 조합원인 경우는 조합원인 경우로부터 이전 받은 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가 되고, 그 이후부터 2005년도 개정 때부터 그때는 미동의자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질문에서와 같이 부친께서 조합원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이고 이분으로부터의 상속은 당연히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상속받은 자로부터 그럼 넘겨받은 양수인은, 매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이 점은 어디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또 새로운 상속인은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의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3호는 이거 역시 전통적으로 계속 전에 있었던 조문이에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를 이주하거나, 주로 특파원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주로 있겠죠.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집을 팔아버리고 가족들 전체가 여행을 갔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요새 그런 트렌드들 많이 있죠. 집보다는 여행이다.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조문인데요.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있으면서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이 조건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나가거나 또는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나간 사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볼까요? 2004년도 3월달 질문인데요.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2003년도 12월 31일 날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미국으로 이민하고자 할 경우에 아파트를 매각하면은 산 사람이 조합원의 지위를 받느냐라는 건데요. 당연히 이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민은 전체가 다 가야 되겠죠.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호, 3호의 뒤를 이어서 4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호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조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합원의 지위 승계 예외 규정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조문이기도 합니다. 이 조문은 2017년도 10월 24일 날 개정이 됐어요. 재건축 두드러 잡는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조문인데, 39조 2항이 개정이 됩니다. 어떤 개정이 되냐면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는 옛날부터 있었던 조문이고, 재개발의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라는 39조 2항 본문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4호도 덩달아 신설 추가된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려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이건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하였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당연히 이 조문은 부칙을 보면은 공판 날로부터 3개월 후니까 2018년도 1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발생됐던 고위직 공무원의 재개발 투기 부분도 관리처분 인가 전에 조합원의 주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이것을 빠져나갔다라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39조 2항 본문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 곁들여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게 있어요. 그게 10년 소유 5년 거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4호는 잘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려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거주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년, 5년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양도하려는 주택이지 양도하려는 상가나 부대복리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1세대라고 하는 것은 괄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 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전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게 아니고 도정법 39조 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즉 19세 미만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있지 않은 배우자하고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도 무조건 1세대라고 해서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가 안 됐어도 1세대로 본다고 하는 건데, 이 10년 소유 5년 거주도 당연히 전체의 세대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걸리지 않으면은 매각이 가능한데, 만약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력이 관련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뜨거운 재건축 대상인 10년 소유 5년 거주는 양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매수자는 현금 청산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4호를 이렇게 써놨어요. 부칙 제2조에서는 본문의 개정 규정은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하는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개발의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가 안 되는데, 이것은 2018년도 1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만 발생되는 1월 25일 이후부터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이 세대별로 주택을 갖고 있는 범위가 어디냐라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1세대라는 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무단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까지 포함한다 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천의 재건축 단지의 소유를 10년 소유 5년 거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직계 비속을 위해서 평촌에 일반 아파트를 사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계 비속 19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1세대 1주택에 걸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10년 소유 5년 거주의 아파트는 양도가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상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2018년도 1월 달에 그 질의를 한 게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상가를 10년 이상 소유해서 조합원이 됐는데 이것을 팔려고 하면 가능하냐?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상가의 부분은 10년 소유 5년 거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규정을 통해서 매각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년 거주가 언제부터 5년 거주냐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내에 5년을 거주해야 되고 이 거주는 계속적인 거주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끊어졌다 하더라도 합산해서 하게 되면은 거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5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